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여기는 제주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드릴 얘기는 아주 셔터퍼킹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주택이나 건물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말고 환산가액 5% 가산세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거 모르고 주택이나 건축물을 양도했다가 아주 뒤통수를 두드려 맞는 기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이 정보를 아셔가지고 부동산을 양도할 때 본인이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가산세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가산세는 페널티 성격의 세금이고요. 양도세가 비과세여도 해당 부동산이 환산가액 5% 가산세에 해당되면 가산세를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잘 숙지하고 계셔야지, 안 그랬다가 나중에 가산세에 해당이 되면 뒤통수를 후드려 맞는 그런 기분이니까 내용을 끝까지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이 가산세를 걷겠다는 이유를 보면, 건축주나 건축업자들이 소규모 공사를 할 때 제대로 매출 신고를 안 하고 제대로 취득 신고를 안 해서 국세청에선 그 부분을 조세 포탈로 보고 거기에 대한 5% 가산세를 부과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2억을 들여서 직영공사로 건축물을 건축을 했을 때 취득 당시 환산가액으로 신고를 했다면, 환산가액이라는 것은 그 당시 건축물에 대해서 금액을 얼마 딱 지정을 해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건축주분이 이제 그런 증빙 자료를 제출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건축업자와 건축주 관계에서 건축업자가 건축주에게 공사비 2억에 대해 별도로 부가세를 청구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건축주는 부가세도 줄이고 취득세도 줄이기 위해서 환산가액으로 취득을 하는 게 훨씬 유리한 방법입니다. 그런 부분을 이제 건축주의 조세 포탈로 보고, 건축업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2억의 공사비 수주를 하더라도 건축주가 세금계산서 요구를 안 하기 때문에 매출로 잡힐 필요도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 페널티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게 가산세고, 환산금액의 5%의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사실 이런 소규모 공사에서 매출 신고가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건축주분들도 정확한 공사비를 신고하기 까다롭고, 쉬운 방법으로 건축주분들이 이제 환산가액으로 취득을 했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걷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이 여러분들이 가산세에 해당되는데, 이 여러분들의 건물의 환산가액은 누가 정해주냐? 국세청에서 정해줍니다. 국세청에서 환산가액을 정해줬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을 때 더 큰 불이익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산세가 해당되지 않을 때 건축물이나 주택을 양도하는 게 최고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럼 가산세는 누가 해당되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가산세는 신축 건물에 해당이 되고요. 신축한 지 5년 미만인 건물을 양도할 때 해당이 됩니다. 2018년 이후 양도되는 건물에 다 해당이 되고요. 그러니까 건축물은 14년도에 준공했는데 18년도에 팔게 되면 5년 미만이기 때문에 가산세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15년도에 준공을 했는데 19년도에 팔게 되면 역시 그것도 가산세에 해당이 됩니다. 이런 부분을 모르고 이제 부동산 매매를 한 다음에 신고가 들어가면 이제 빼도 박도 못하는 가산세에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양도소득세 비과세와 별개로 가산세는 해당이 될 수 있다는 점 아셔야 됩니다. 9억 이상의 고가주택에도 가산세가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2억짜리 건물을 양도할 때 환산 취득가액이 1억 5천이라면 1억 5천에 대한 5%, 거기다가 플러스 지방세 10%가 더해져서 세금 고지를 받게 됩니다. 1억 5천에 5%면 750만 원 정도 되겠네요. 거기다 지방세 10%니까 75만 원 더하면 약 810만 원 정도의 금액이 고지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가산세와 별개로 해당 부동산의 양도소득세가 발생되면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세대로 따로 내셔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가산세를 면제받는 경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5년 버티면 가산세라는 자체는 사라지기 때문에 그때 양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건축물 건축 당시 5년 이내에 팔아야 된다면 건축업자한테 이런 세금 계산서, 비용을 다 처리됐던 비용을 세금 계산서로 받는 게 좋습니다. 이런 영수증이나 거래 명세서는 안 되고 세금 계산서만 되기 때문에 꼭 건축업자한테 세금 계산서를 받아야 된다는 점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이게 좀 아이러니한 게, 여러분들이 건축업자한테 계산서 요청을 하면 분명히 대부분의 건축업자들이 부가세를 별도로 청구를 할 텐데요.
그렇게 되면 어차피 부가세 명목으로 건축업자한테 돈을 줘야 되고, 또 취득신고할 때 실제 가액으로 취득신고를 하면 취득세가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5년 이내에 팔게 되면 어차피 세금은 좀 많이 낸다는 것, 그 점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고 좋은 방법은 5년이 지나고 가산세란 명목이 사라졌을 때 이 해당 부동산을 양도하는 게 최고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특별히 5년 이내에 팔아야 되는 건축물을 갖고 계신다면 해당 건물을 지었던 건축업자분과 협의를 모셔가지고 계산서를 좀 발급받거나 그런 방법을 좀 강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택이나 여러분의 부동산을 양도할 때 환산 취득가액 가산세가 부과 대상인지 꼭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 양도세만 이제 신경을 많이 쓰시는데 이 가산세 부분을 놓쳤을 때 아주 뒤통수를 이제 세게 두드려 맞는 그런 기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이런 페널티 성격의 세금이 신설되면 이걸 좀 널리 알려서 많은 분들이 알 수 있게 해야 되는데 뒤늦게 알게 돼서 억울해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가산세 내용을 전달해 드리면서 처음으로 제가 PPT를 만들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처음 만든 거라 많이 허접한데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간략하게 만들었으니까 좋게 봐주시길 바랍니다. 그런 PPT를 보면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가산세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환산 취득가액 5% 가산세는 무엇인가? 이게 뭐냐면 신규 건축물에 대한 페널티 성격의 세금입니다. 환산가액으로 취득한 건축물에 대해 그 환산가액의 5%의 세금을 부과하는 거고, 환산가액은 국세청에서 정해준다는 것. 양도세와는 별개로 5년 이내에 신축 건물 양도 시 발생하고 2018년도 이후 건물에 대해서 발생됩니다. 일단 가산세에 해당되는 거는 신축 건물이고 5년 이내 양도했을 때 발생이 됩니다. 18년 이후에 양도를 하면서 5년 이내라면 가산세에 해당이 된다는 점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9억 이상의 고가 건물, 가산세 대상이라는 점, 양도세가 비과세에 해당해도 가산세는 부과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가산세 해당 사항을 피하기 위해서 5년 이상 보유했을 때와 이제 취득가액 신고 시 실제 취득가액으로 취득한 경우, 그러니까 내가 2억 들여 공사를 했으면 2억 다 신고를 하면은 가산세는 면제될 수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양도세와 별개로 환산 취득가액 5% 가산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요즘에 부동산 정책으로 가산세 말고도 다른 세금이 엄청 부과가 되는데 그런 이유로 이제 부동산을 팔려는 분들이 꽤 되시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 중에 가산세가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꼭 확인을 해보시고 요 가산세에 대한 대비를 잘 세우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다음에 좀 더 유익한 내용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